네, 다음에서는 노무사님만의 소소한 수험 꿀팁들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원래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되잖아요. 약간 영감을 그쵸. 받고 네. 이런 방식을 하시는구나 해서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은데 1번 동기부여표. 네, 동기부여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네. 이거는 어떤 건가요? 동기부여표? 특별한 건 아니고 2기 때부터 만들었던 것 같아요. 1주차 때 시험을 보면 2주차 때 성적이 나오잖아요. 네. 이 성적을 기록을 하는 거죠. 1주차 때를 보면서 250등 했다면 2주차 때는 한 200등이나 한 100등 안에 진입해보자. 그런 식으로 매주 복습하면서 이걸 기록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복습하고 나서 이제 다음 범위를 공부를 할 때 조금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이게 영상에 아마 들어갈 텐데. 이거 갑자기 박탈감이 드는 등수들이에요. 아니 처음에 4등인데 다음번에 3등 안에 들어야겠다. 유지도 네, 있습니다. 네. 아, 유지. 오. 그래서 은근히 그 숫자 올라가는 것 때문에 네. 그 주 공부가 잘 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못 보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네. 또 잘 돼요. 숫자로 성과가 딱 보이니까. 네. 그리고 제가 지금 4주 동안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숫자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네. 약간 좀 체계적으로. 네.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네. 나누고 이렇게 곱하고 네. 딱 숫자로 보여야지 저는 조금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정확하게 잘 보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가 네 과목 중에서 좀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는 인사노무관리가 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저도요. 한 70% 이상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공부를 배치할 때 저는 하루에 4과목씩 했으니까 인사노무관리를 먼저 할 때가 있었어요. 집중력이 좋을 때 싫은 과목을 먼저 하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좋아하는 과목이 남게 되니까 집중력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이게 경주에 어떤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싫은 것부터 먼저 하기. 네, 그래서 그거에서 좀 착안을 받아가지고 네. 그리고 각 과목에서도 또 차용이 됩니다. 하기 싫은 주제부터 먼저 하기 싫은 주제를 먼저 처리를 하면 네. 하고 싶은 주제나 내가 좀 잘 아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여유로워요. 공부할 때. 그래서 좀 긴장도 덜 되고 초조함도 덜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사용을 하셔가지고 동기부여의 하나의 네. 요소로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팁으로 넘어가면 수첩. 수첩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기는 해요. 중요한데 이제 네.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자기만의 뭐 암기장을 만든다든지 뭐 일기 때는 판례 암기 노트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이 그거 베껴 쓰는 게 더 시간이 낭비다 네네.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좀 독특한 게 중요한 거를 적은 수첩이 아니에요. 좀 중요하지 않고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C나 D급. 대표적으로 저는 어떤 거 썼냐면 학자 이름 영문 그리고 논문의 이름. 인사관리나 경영조직으로는 워낙 수험생들이 실력이 좋고 짱짱하셔가지고 논문 이름도 외웁니다. 그래서 논문 이름이나 네. 그리고 학자 영어 이름 그리고 이거도 나오겠어라는 도표 네. 이 정도 느낌을 가져가셔서 책상에 앉아서 시간을 할애하기는 좀 아깝지만 걸어다니면서나 산책하면서나 운동하면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중요도 좀 낮은 거를 써놓고 한 2, 3주 있으면 다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기억이 나고 한 달 정도 지났으면 그 A라는 개념을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그때는 그 A라는 개념을 찢어서 버립니다. 그 수첩에서. 네. 그 수첩이 얇아지면 또 네. 동기부여 효과가 나요. 네. 내가 CD급도 조금씩은 개념이나 목차나 핵심어 정도는 서술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기 끝날 때쯤이 조금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A급은 이미 준비가 어느 정도 되셨으니까 네. 책상에서 시간 낭비하기 아까운 그렇죠. CD급들을 수첩에 적고 이제 떼면서 동기부여 효과까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그렇죠. 모의고사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적어주셨는데 쓰는 모의고사 스터디는 아예 안 하시고 정보공유 스터디만 하신 건가요?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보공유 스터디랑 통합 스터디 외에는 안 했는데요. 쓰는 스터디를 할까 말까 하시는 분이 많아요. 내가 다른 강사 자료를 한번 써보는 시간 이런 거를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3기부터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타강사는 자료 정도만 참고하고 내가 푸는 정도 연습만 하시되 이거를 따로 50분이나 100분을 재고 시험을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3기 때 손목이 일단 아껴야 되는 게 제일 큰 이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문제 잘 안 나옵니다. 그 문제 안 나와서 열심히 쓸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 시간에 저는 좀 해독했던 걸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남들 하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말리고 싶고, 그리고 시험은 오픈북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오픈북으로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고 할 수 없는 선생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제를 미리 안 알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라도 공부하라는 취지에서 알려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선생님을 내가 듣고 있다. 그러면 카톡이나 뭐 이메일이나 카페를 통해서 물어보셔서 그 부분이라도 공부하셔서 25점 풀로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오픈북이라 할지라도 책 보고 쓰는 거랑 그 범위라도 공부해서 시험 보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3기 때는 포기하고 싶으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시험을 절대로 안 보려고 하지 마시고 보시되 시험 범위 문의하셔서 이거라도 좀 챙겨가면 그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그렇게 공부했던 것만 시험에 나와서 그럼 동차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네, 거니까. 네,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네. 또 그렇게 보면 기억에 남아요. 네, 모의고사 오픈북이어도 보셨으면 좋겠다. 또 기왕이면은 모의고사 보는 자리에서 책 펴서 보기보다는 그쵸. 미리 물어보고 네네.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책을 보고 있으면 네, 자괴감이 옵니다. 게 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멘탈적인 측면에서도 네, 와, 나 빼고 이렇게 다 안 먹었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겉으로도 강한 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해온 다음에 네. 시험장 가서 책을 피지 말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또 5번 팁도 모의고사 아니네요. 5번 팁은 이게 5번 팁이 저도 했던 방식인데 이 방식을 쓰시는 분은 저도 처음 봐서 되게 반갑고 네. 좀 궁금한 점이 많아요. 이제 적어주신 게 모의고사 볼 때 반복되는 실수 모음집을 따로 만드셨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만드신 건가요?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항상 시험지에 일반론으로 꼭 써야 되는 목차나 내용을 빼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이 주제는 입증 책임은 꼭 가져가셔야 돼요 이러면 입증 책임 항상 빼먹거나 그리고 행진 같은 경우에는 소의 대상이 무엇이 되는지에서 원처분주의랑 재결주의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는데 포섭에서 항상 저희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포섭을 해보겠다라는 말을 항상 저희는 강조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항상 빼먹더라고요. 그리고 인사경조 같은 경우에는 그 상위 개념, 보상에 대해서는 임금이 무엇인지부터 밝히면 좋을 텐데 그냥 바로 문제에서 묻는 것부터 들어가는 그런 사소한 실수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네. 매주 복습할 때 모의고사 답안지 16페이지 있는 거 네네. 거기다가 과목별로 모아놨어요. 이게 어디서 발휘가 되냐면 3기 끝나고 한 2,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를 늘리기보다는 빠져나가는 거나 실수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렇죠. 그때 엄청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되면 못합니다. 마련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3기 진행하면서 하나씩 모아두면 3기 끝나고 엄청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어요. 네. 근데 이 방식이 정말 나중 되면은 판례 암기 이런 내용적인 측면은 다 비슷비슷한데 이 방식은 답안지의 구성을 좀 좋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정말 자기 실수를 줄이고 완성도를 더 높게 하는 데는 이 방식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반가워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맞습니다. 가점 요소를 확실히 완전- 가져가는 그런 완전- 방법인 거죠. 좀 논리적으로 목차 구성할 때도 맞아요. 좋았어요. 네. 네, 왜냐면 이 목차가 빠지면 좀 어설픈 주제들이 있어요. 네. 그거에 좀 보완을 했던 게 주요한 요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디어 제가 이거 처음에 인터뷰 목차를 받고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네. 국화차. 뭐죠? 흔히들 말하면 이제 캐모마일 차잖아요. 저도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제 동차 때 합격자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때 네. 그분이 26기인지 27기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합격 요인을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그분이 그때 국화차라 했거든요. 네, 국화차라 했어요. 국화차 아니었으면 전날에 못 잤다. 아니 하나 뽑는데 국화차를 뽑았어요? 네, 그래서 목차가 국화차입니다. 와. 그래서 저도 그 이후부터 매일 마셨던 것 같아요. 수업 내내. 네. 근데 이게 언제 마셔야 되냐면 자기 한두 시간 전을 맞춰가지고 국화차를 끓이시면 됩니다. 이 국화차는
힙팩보다는 생화 살아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가 더 직방인 것 같아요. 효과가. 아 이게 그 수면에 도움을 주는. 네, 그렇죠. 수면이랑 네. 그분은 일상생활 때도 마셨대요. 이게 음. 불안감이 좀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1일차랑 2일차 진짜 꿀잠 자고 왔습니다. 네. 진짜로요? 1시에 자서 7시 반에 딱 정확히 일어났어요. 와. 밤새는데 보통.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에는 전혀 잠을 네. 잘 수가 없는데 컨디션 회복에 엄청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이 정도면 거의 몸에 안 맞는 차 아닙니까? 바로 잠들어 버리는. 이것 때문에 무조건 잔다 못 잔다 이건 아니지만 플라시바 효과 그런 거가 있으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봤던 것 같아요. 유예 때는. 와. 그래서 그 부분도 왜냐면 이승철 농사님이랑 네네. 영상에 나왔던 분들이나 뭐 이제 네. 댓글 보면 불안하신 분이 꽤 있고 네. 저도 그랬던 사람이고 네. 그래서 이 방법은 6번으로 뺀 이유가 제일 중요해서 6번 뺐어요. 4주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네. 국화차. 그러네. 이 4주를 지나오면서 마지막 문항. 그게 국화차였습니다. 오늘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나도. 아 승철이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네. 그 영상 보면서 네네네. 진짜 마음 아팠거든요. 저도 이게 네. 잠을 워낙 못 자신다니까 그 네. 계단 오른 썰도 저 기억하거든요. 네. 50층인가를 두 번씩 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 네, 옥상에서 그리고 또 뷰 보면 또 마음이 또 편안해진다. 그거 네. 들으니까 또 너무 슬프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컨디션적인 측면도 엄청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해주신 분들이 네.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4주간의 인터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29기 노무사님 인터뷰를 3번째로 진행하는 건데 마지막 영상이어서 좀 겹치지 않을까 좀 걱정도 했었지만 진행할 때마다 자신만의 팁을 알려주셔서 완전 새로웠어요. 네, 모든 부분이 다 새로웠어서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멀리서 오신 최우신 노무사님 마지막으로. 저는 너무 말씀 잘 해주셔서 붙일 말이 없고 진짜 이 국화차를 마지막에 빼신 이유가 네. 결국 수험 생활은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국화차로 멘탈을 관리하시고 네. 제 구독자 여러분들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힘내시고 또 30기 인터뷰로 다시 네. 찾아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지금 업무 되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멀리서 와주신 장서준 노무사님. 그 제가 들었던 강사님 중에서 한 분이 매번 말씀하시는 게 나에게만 내리는 비는 없다고 네.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매일 일상이 똑같고 매일 보는 책이랑 내용이 똑같을 때도 그걸 참고 하루하루 견디는 게 진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또 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로 내가 처음에 이 수험이나 노무사를 왜 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매일 빗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2차 끝나면 상당히 시간이 길거든요. 그때 이제 뭐 해야 할지 모를 정도 시간이 길어요. 네. 그 엄청 많은 시간 동안에 할 게 많으니까 지금은 좀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후회 없게 시험장을 나오시는 게 저는 제일 목표인 것 같아요. 이게 합격을 했든 못했든 간에 내가 후회 없이 알고 있는 걸 다 쏟아내고 왔다 라는 느낌이 들면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조금만 견디셔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